100억 자산가의 꿈, 당신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 교육을 통한 여러분의 투자 로드맵, 100억 마스터플랜 일부 진행의 신하림입니다. 마스터플랜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외 증시를 움직이는 다양한 시장 지표 중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경제와 증권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요. 다양한 자산에 대한 다각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네, 오늘 월요일장이 마감됐습니다. 이번 주는 실적 슈퍼위크이자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주입니다. 이런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오늘 우리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을 잃은 채 관망세가 깃든 하루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해보면서 또 내일의 장을 탄탄하게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2% 상승 마감하며 2,488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시총상위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0.3% 하락 71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 행렬은 이어집니다. 외국인이 벌써 7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면서요. 2,800억 원 매도 물량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백을 개인과 기관이 메꿔주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겨도 상위 종목도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최근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탄탄한 실적이 이어지면서 올해 매출 5조 원을 웃돌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 속에 2%대 강세를 보였고요. 또 1분기 호실적이 기대되는 내수주죠. 한국전력 오늘 3.9% 강세였습니다. 또 오늘 반도체 쪽도 좋았습니다. 4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이 수출 데이터의 호조 속에 SK하이닉스 0.97%, 삼성전자는 0.1%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좀 주도해줬던 섹터죠. 조선주, 조선기자재주 쪽은 오늘 좀 힘을 뺐습니다. HD현대중공업 그리고 HD현대마린솔루션은 각각 2%대 그리고 6%대 약세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각각 1,100억 원대 그리고 630억 원대 팔아치웠고요. 개인만이 홀로 사자를 기록하며 1,90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을 견인한 지수겨도 상위 종목도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굵직한 대형주들,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알테오젠이 1.5% 빠졌고요. 펩트로는 2.7%, 리가켐바이오도 2.4%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또 코스닥에서도 반도체 쪽 좋았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 특히 중소형주들이 부각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동진세미캠은 5.9% 급등 마감해줬고요. 또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면 항상 좋은 실적과 선전을 보여주는 이 미용기기 쪽 좋았습니다. 휴젤도 오늘 4.7% 빨간불 켜며 마감했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플랜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 마스터플랜에서는요, 기존의 마스터 종목을 점검해보는 진행 추적 플랜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함께 부의 지도를 그려보면서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돈의 흐름, 투자의 흐름은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혼자서는 투자 플랜 세우기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 투자 우선 플랜 코너를 통해 마스터님의 킥포인트 투자 강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의 마스터 종목에 대한 설명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생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현실적인 전략들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스터플랜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또 자유롭게 저희 팍스 통신망 내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통신망 내에 입장하실 수 있고 여기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의 모든 정보들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밤 10시 30분에 진행되는 마스터님의 라이브 방송 링크도 함께 제공해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라이브 방송도 함께 해주셔야 우리 종목뿐만 아니라 자세한 전략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꼭 생방송 시간 내에 입장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탄탄한 투자 플랜 세워주실 마스터님 모셔봐야겠죠. 오늘 로이 마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날씨가 오늘 낮에는 굉장히 덥더니 밤에는 이제 선선하게 바람이 불어옵니다. 오늘 비가 올 거라고 하는데 혹시나 이제 밖에 계신 분들은 미리 우산 좀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관련해서 오늘 자세하게 좀 풀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좀 단타, 지금 시장 혼조성이 굉장히 강하니까 좀 단타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법에 관련돼서 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간 놓치지 마시고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우리 팍스통신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스터님과 함께 또 자신감 있게 내일의 장을 준비해보려면요. 또 기존의 플랜들을 추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오늘 마스터님의 기존 공략주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스트 보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 제시일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입니다. 4월 21일 오늘 방송에 나오신다고 또 오늘 공개를 해주시고 바로 단타로 수익 내주셨습니다. 퓨리오사 AI 테마로 묶여있는 토마토 시스템, 또 언제 들어가야 하나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들어갔더니 12.4%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4월 18일 종목 3개 제시해 주셨습니다. 3빌리언 3.6%, 인성정보 5.2% 가까이 올라갔고요. SG헬스케어도 4.6%대 상승 보여줬습니다. 정말 힘있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다들 또 정치, 정책 테마주로 묶일 수 있는 종목들이겠죠. 그렇다면 마스터님께 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장세 속에서 정치 테마주를 공략 안 하는 분들도 없겠지만 이건 굉장히 또 수익 잡기가 어렵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공략하셨는지 전략 좀 공유해 주세요.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테마주라는 게 사실 지금 우리 대선 전으로 우리 정책주들이 사실 2,000원대 있던 종목들이 10,000원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과연 2,000원짜리가 10,000원에 갔다가 8,000원이 되면은 이걸 과연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을,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과연 눌림목이라고는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거 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자해 보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지난 우리가 대선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 특히나 이제 고점 부근에서 그 종목을 매수했다가 굉장히 크게 사실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이제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고 초반부에는 사실 이거 접근해봐도 좋을 것 같아. 접근해도 사실 손해가 안 나는 배경이죠.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시간 좀 흘러서 네. 종목들이 상승이 크게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그 상승이 나온 종목들 제외하고 사실 하나의 섹터의 종목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은 또 다른 테마주, 우리 후발주들 공략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미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눌림목인지 눌림목이 아닌지, 이게 조정일지 확실하게 우리가 명확한 답을 알고 투자하기 힘듭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단타. 그죠? 어차피 이런 역시, 종목들은 네. 엄청나게 시세 차이가 커요. 당일날 우리가 변동성을 보면은 정말 20%까지 올라갔다가 상승분을 반납하는 경우들도 맞아요. 나오고. 상한가 찍고 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좋은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좀 단타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네. 우리가 정책주 원격 진료 관련주들을 2개를 공략했어요. 네. 2개를 당일날 정리를 했고, 그리고 당일날 이제 한 종목 추가로 진입을 해서 오늘 하나 정리했고, 그리고 오늘 또 진입해서 오늘 또 정리를 했어요. 총 네. 4종목을 우리가 2거래일 동안 익절을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SG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18일 우리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단타로 접근을 했어요. 단타로 접근을 해서 실제로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목표가를 잡고 짧게 진입을 했지만 종목이 상한가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자, 근데 일단 우리는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했다. 우리 상한가를 가는 와중에도 5% 정도 익절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 변동성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단타로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상한가 이후에 사실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성정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나 우리가 진입한 이후에 큰 변동성 없다가 오후장 들어서서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우리가 5%대 수익률을 달성을 해서 당일 10% 가까운 수익률을 만들었다. 그리고 18일 기준으로 한 종목 더 진입을 했어요.
3빌리언이라는 종목을 진입을 했고 실제로 18일 날은 큰 변동성 없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시면은 크게 급등하면서 이 종목 마찬가지 약 뭐 3.5% 이상, 3.6%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종목은 저희가 이제 오늘 팍스통신망 안에서 실제로 3.6% 이상 되는 수익률을 인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을 좀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금 현재 대선 테마주들 그리고 뭐 정치 뭐 인맥주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그런 변동성 큰 종목들 단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오늘 제가 또 방송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또 방송에 나와야 되기 때문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두 종목이 상한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일날 공략했던 종목들 보면 수익률이 거의 5% 정도에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진짜 이를 갈고 장중에 종목을 하나 공략을 했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 우리가 이제 매수한 이후에 잠시 잠깐 눌림목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오늘 단타 접근해서 제가 명확하게 목표가를 좀 드리고 그리고 수익을 한 12.4% 정도 수익을 챙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건 이 차트의 뭐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당일날 뭔가 어떤 정치인 특정 정치인의 발언이라든지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수급이 좀 쏠린다. 이럴 때 우리가 또 단타로 접근하기 좋겠죠.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이런 단타를 했던 종목들과 그리고 단타를 했던 기술들 이런 것들은 오늘 방송 끝자락에 자세하게 한번 풀어드릴 거니까 오늘 방송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로이마스터님께서 팍스통신망에서 또 단독 공개해 주셨던 이 종목들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또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저희 통신망 내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이유 또 여기에 있겠죠. 최근에 정치 정책 테마주가 정말 많이 포착되잖아요. 또 저번 주 금요일부터 오늘에까지 이 정치 정책 테마주 특히 AI 관련해서 의료 AI라던가 또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 타점 정확히 잡아주셨고요. 확실하게 종목, 손절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정치주들은 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단타로 치고 빠져야 한다라고 또 로이 마스터님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단타 매매라던가 데이 트레이딩 기법 혼자서는 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꼭 통신망 들어오셔서 든든한 길잡이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고요. 또 들어오시면 방금 말씀드린 이 종목들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들 계속해서 방송 시간 이외에도 공략해드릴 예정입니다. 생방송 시간 내에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또 10시 30분에 진행되는 마스터님의 라이브 방송 링크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라이브 방송도 또 방송의 연장선상으로 계속해서 매매 전략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생방송 시간 내에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저희 프로그램의 핵심 코너인 또 부의 지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포착해야 할 투자의 흐름을 짚어서 우리 마스터님이 키워드로 좀 꼽아와 주셨어요. 이런 키워드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부의 지도 첫 번째 키워드부터 또 하나하나 살펴봐야겠죠. 오늘 부의 지도에서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네, 이벤트입니다. 뭐 오늘 마스터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하나 준비해 주신 건가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로 할 게 별로 오늘 마땅치 않았습니다. 네.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그 경제방송을 네. 보면은 대부분이 관세고 대부분이 맞아요. 정치 테마주다. 네. 그렇죠? 제가 장담하는데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이게 계속 반복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관세 아니면 정치.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좀 다르다. 우리는 지금 보셨잖아요. 이틀 동안 단타로 네. 30% 가까운 수익이 났어요. 우리 다르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이벤트라고 말씀드린 건 뭐 크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라 우리 실제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제로 불과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파월 너 나가 했습니다. 너 나가 하고 나서 사실 그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됐으면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정말 힘이 없는 그런 시장을 보였어요. 사실 이게 뭐 일단 연준에서는 지금 뭐 당장 이 그 관세 같은 부분들도 그렇고 시장에 좀 부담 요소로 좀 작용이 된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파월 충격이 있고 나서 지수 선물 달러 일제히
하락했고요. 그리고 금값은 사상 최고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값이 오른다라는 건 뭔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약해지면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파월 연준 의장 경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과 또 파월의 그 매파적인 기조들 때문에 과거에는 뭐 사실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또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관세의 월가 비관론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증시가 실제로 그 줄줄이 이제 하향세를 보여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증시가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만 우리가 좀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점은 어떤 부분이냐? 근래 들어서 미증시와 국내 증시가 또 디커플링 현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증시가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강세로 마감되는 경우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허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뭐 테슬라, 아마존뿐만 아니라 뭐 줄줄이 이제 실적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국내 증시에도 사실상 영향력을 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지금 현재 그 한미 관세 협상에 좀 투자자들이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 이후에 이제 국내 협상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시장의 이제 경계 심리가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떤 부분이냐면 시장에 분명히 악재가 굉장히 많고요.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지금 시장의 주도 업종이 부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지금 수급이 많이 쏠려주고 변동성 크고 시세가 나와주는 정치 테마주들로 눈을 좀 돌려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우리가 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키셔서 보시면은 정치 테마주들이 진짜 줄을 이룰 겁니다. 제가 뭐 물론 모니터링을 안 했지만 제 전 방송 그리고 뭐 후에 방송 그리고 전전 방송 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과연 이 뭐 이벤트 가운데 누가 과연 이런 종목들로 단타로 수익을 이렇게 크게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분명히 후발주들이 더 강하게 움직여 줄 겁니다. 지금 선발주들 너무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후발주들도 우리가 함께 공략해 볼 예정이니까 오늘 팍스통신망 꼭 놓치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 정말 메인 이벤트들이 몰려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24일 밤 9시에 한미 통상협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이번 주에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시장을 흔든 게 사실 이 실적 전망, 관세로 인해서 실적 전망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가득했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 시장의 키워드가 이 관세에서 실적으로 이동할 수 있을지 또 한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로이 마스터님이 말씀해 주시지만요. 주도 업종이 없는 이 시장 속에서 계속해서 정치 테마주 안에서 또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시장 대응하기 너무 어렵다. 나는 이벤트들을 따라가기도 어렵다 하는 분들이라면 꼭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야겠습니다. 통신망 들어오셔서 로이 마스터님의 도움 받으시면서요.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에 단단하게 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두 번째 키워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요. 과열입니다. 과열, 지금 더우세요 혹시? 저는 엄청 더워요. 왜 더우시죠? 저는 원래 여름만 되면 더워요. 제가 그 일반인들보다 열이 많아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에요. 핫가이시군요. 그렇죠. 제가 네.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가 땀을 흘리는 건 날씨가 더워졌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럼 우리가 뭐 물론 지금 당장 뭐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뭐 길면은 일주일 안에 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여름 테마주. 여름 테마주 생각도 못했는데. 실제로 뭐 짚어주시네요. 빙과 제품 이런 거는 네. 급등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 관련주들도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건 사실 이제 오늘 방송과 별개 얘기입니다. 네. 그냥 팁을 주시네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 네. 꼭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빙가라든지 그 소품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잘 갈 거예요. 이 여름 관련주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팁도 주셨고요. 자, 일단 과열이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좀 포인트를 둔 거는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 그렇다면 그 테마주 위주로 정치 테마주, 뭐 정치 인맥 관련주들 그리고 정책 관련주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과연 이게 투자가 맞는가 혹은 이게 투기인가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특정 투자자분들은 대선이 뭐 이제 시작될 거다라고 대선 레이스가 시작됨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매번 그 공략을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 굉장히 저가의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면은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이 3,000원, 4,000원대 저가를 형성했는데 이 종목이 지금 10,000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 앞서 투기를 하신 분들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가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과연 어디가 고점인지도 모를 뿐더러 이거는 결국 타이밍 싸움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투기라는 건 결국 그 최초에 우리가 저가에서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은 너무 늦었다. 그리고 투기라는 게 결국은 투자의 목적과는 사실 성립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건 거의 투기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또 건강하게 건전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선 테마주 외에는 조정들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그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현재 투자해야 되는 포인트는 당연하게도 대선 관련주 이런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폭락장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좋지가 못했죠. 분명히 이제 반등하는 날도 있었고 조정을 크게 받는 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 테마주들은 실제로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무더기 상한가 계속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뭐 특히나 이제 정치 인맥 관련주들 그리고 뭐 대선 후보 관련주들 이런 그 관련주들이 정말 실제로 엄청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 경고가 벌써 128건입니다. 이게 3월 달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했는 건수인데요. 이게 앞으로 지금 투자 경고에 대한 종목들을 사실 투경이라는 걸 보고 접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안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투자 경고 종목에는 뭔가 큰 낙폭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들 좀 피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실제로는 지금 투기판이 된 게 맞다라고 또 일각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투자 경고 종목이 이달 들어서 전월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어떤 가격대에 공략을 해야 되는지가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말 한마디, 관세라고 하면은 트럼프 말 한마디, 그리고 현재 국내에도 정책 관련된 말 한마디에 관련주들 수급 쏠림이 굉장히 강하고 주가의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종목이 현재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에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인지 혹은 그냥 상승한 종목들 제외하고 후발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뭐 손절가와 진입가, 목표가를 좀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업종이 과연 좀 장기적인 레이스를 보일 수 있는 업종인가 혹은 이건 잠깐 부각받고 말 종목 그 산업인가 이런 것들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세종시 테마주도 지금 그 양쪽에서 뭐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라는 대통령실 이전 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세종시 테마주들이 오늘 정말 무더기 상한가가 나왔어요. 근데 과연 이걸 우리가 내일 시장에서 좀 접근할 수 있겠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가는 종목은 또 갈 겁니다. 그렇지만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 차라리 정책주들 많으니까 좀 눈을 돌려보시고 그리고 이 순환되는 종목들 사이에서 다음번에 상승할 종목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게 조금 더 현명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정책주를 당분간은 계속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당분간은 정책주 위주로 수익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주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고 보여드렸지만 정책주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많이 내고 있으니까 정책주 관련해서 난 좀 궁금하다. 그리고 실제로 뭐 우리처럼 후발주를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팍스통신망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내일부터 같이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마스터님 얘기를 들으면서 또 궁금해진 지점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또 이전 대선에는 주식시장을 막 들여다보질 않았다 보니까 또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 좀 특이 케이스잖아요. 네.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좀 60일로 컴팩트하게 좀 진행이 척척척 되는 이런 양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투기판의 모습이 드러난다거나 더더욱 이 정치 관련주들이 막 과열이 된다거나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걸까요? 아닙니다. 항상 이게 이래왔나요? 지금 그 중도 하차가 두 번째잖아요, 그죠? 뭐 이게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라 네. 중도 하차가 두 번째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중간에 대통령이 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최근 들어서 보자면 그 대선 전후로는 그 계속 대선주들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네. 사실상 이제 후보가 좀 명확할 때가 또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그 후보의 종목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그 이번 대선 전 대선에서는 정말 비등비등했잖아요. 그럴 때 그 양쪽 종목들이 다 움직였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실제로 그 대선이라는 게 치러지고 나서 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는 뭐 누가 되느냐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서는 그 이런 이슈들은 사실 재료 소멸로 이어져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선에 대통령이 그 나오고 나서 당선이 되고 나서 실제로 상패하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날개를 달고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기업 분석이라든지 뭐 기업의 재무라든지 뭐 모멘텀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야겠군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대선 이후에 재료 소멸로 이어지더라도 또 상승할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창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 정책 모멘텀에 올라타서 실적은 없지만 계속해서 뭐 상한가를 찍는다거나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또 실적이 뒷받침돼서 앞으로도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상승할 만한 여지가 있는 종목들도 있겠죠. 이런 종목들은 뭘지 또 확실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야 할 텐데 이런 부분도요, 여러분 로이 마스터님이 함께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팍스통신망 들어와서 또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요즘 증시가 또 실적보다는 말 한마디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잖아요. 또 앞서 언급이 됐지만 이 충청도, 세종 쪽으로 이 행정수도를 옮기겠다라는 언급도 나오면서 오늘 또 계룡건설이 굉장히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묻지마 투자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과열된 증시 속에서 나는 조금이라도 좀 안전하고 정확하게 종목들을 공략해보고 싶다 하신다면요. 팍스통신망 들어와서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회지도 마지막 키워드는 목적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사실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의 목적지는 또 팍스통신망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마스터님 오늘 방송 이후에 목적지가 어디세요? 또 쉬어야 내일 오전에도 방송을 하죠. 네. 내일 오전에도 나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내일 오전에도 여기 방송에 와서 네. 또 좋은 종목 들고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오늘 좀 체력을 좀 비축해둬야 되고 열일 하시려면 또 그렇죠. 열의를 하고 또 이제 좋은 종목들 알려드리고 네. 또 좋은 기술들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일도 좀 이렇게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증시의 목적지를 좀 짚어주시려나요? 자, 네. 일단 그 가장 유망하게 보는 테마는 대선 테마들 중에서도 가장 유망하게 보는 테마는 실제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명확하게 우리가 될 거다 안 될 거다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재료 소멸이 좀 빨라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 소멸이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대선으로 인해서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더라도 장기적인 사이클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재차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이제 정치인과 정책으로 좀 나눴습니다. 이게 결국은 모든 정치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밀고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분리는 했지만 이게 투웨이가 아니라 뭐 원웨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정치인들의 정책으로 가장 사실 시장에서 좀 유망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사이클에서 좀 시세를 줄 수 있는 업종은 다름 아닌 이제 저출산 관련된 부분들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실제로 2045년 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그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좀 계속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 어떤 당이다 이걸 떠나서 사실 이제 정치권을 떠나서 이거는 모두가 그리고 시민들도 뭐 국민들도 그렇고요. 모두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추가적인 것들이 좀 지원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실제로 지금은 뭐 돈 주겠다, 돈 빌려주고 해놓으면은 탕감해주겠다, 뭐 주택을 제공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뭐 교육이라든지 사교육 비용도 사실은 굉장히 큰 그 저출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교육 관련돼서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도 추가적인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국내는 사실 그 작년 말을 연말을 기준으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좀 추가적으로 이런 저출산 관련주들이 좀 많이 부각을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 이어서 국힘도 국회 세종시대 열겠다. 이거 세종시 관련주 오늘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민주당에서 신혼부부에 1억 주고 셋 낳으면 탕감해 주겠다. 이거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양측에서 신혼부부에 최대 2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실행을 하겠다. 뭐 이런 또 정책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AI 관련돼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앵커님 생각 어떠세요? 실제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녀를 뭐 2명, 3명 놓고 키운다라는 게 지금 현실적인 부분에서 맞다라고 보나요? 사실 한 명 키우는데도 너무 많이 들잖아요, 돈이. 그렇죠. 그래서 한 명도 힘든데 2명, 3명 정말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 좀 여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 네. 사실은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나 시장 전반적인 뭐 우리가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그 좀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요즘은 그 한 명을 낳아서 잘 키우자라는 게 컨셉이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그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정책들이 그 둘째, 셋째를 놓는다고 해서 이렇게 막 뭐 해주고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그게 출산율이 증가를 할까? 이게 사실은 실효성이 있을까?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많아요. 네.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대책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네. 그럼 이게 우리가 그 추가적인 대책에 관련해서 뭐 우리가 그걸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과연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이런 안이 나왔을 때 주식시장에서 과연 이 뭐 엔젤 산업이라든지 저출산 관련주들이 얼마나 폭등을 또 보여줄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골자인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지금 너도 나도 돈 주고 탕감해주고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기대감 가지면서 좀 투자해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닐까, 그런 테마가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또 대선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졌죠. 여야 모두 세종시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고요.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지원하겠다. 2억 원 대출을 해주겠다. 경쟁적으로 정책을 내놓는 모습입니다. 또 AI 얘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투자 규모, 너가 100조를 한다면 내가 200조를 하겠다. 이러면서 정책 공약은 점점 커지고 점점 화려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정작 시장이 반응하는 건 이 정책의 실효성이나 실현 가능성보다는 누가 더 이슈가 되는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또 실제 기업 실적이라던가 글로벌 증시 쪽은 뒷전으로 밀려 있고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재료죠. 정치 테마주가 가장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의 목적지는 결국 이 정치 정책 테마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마스터님이 또 짚어주셨는데요. 저희 앞서 또 수익률 리뷰표 함께 확인해 보셨듯이 로이 마스터님은 정치 정책주 계속해서 공략해주고 계시고요. 공략해주실 때마다 수익률 내주고 계십니다.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렇게 정치 정책 테마주 나도 한번 도전해서 확실하게 수익 좀 내보고 싶다. 단타로 치고 빠지는 거 어려운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언제든 열려있는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셔서 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마지막 키워드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또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신 시간이겠죠. 오늘의 마스터 종목을 위해서 오늘 뽑아오신 마스터 키워드는요? 목적지입니다. 구매주도 목적지입니다. 자, 실제로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많은 테마들이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이 종목 저 종목 굉장히 좋을 거예요. 뭐 세종시도 있을 거고 AI도 있을 거고 원격 진료도 있을 거고 뭐 저출산도 있을 거고 교육 관련주, 뭐 일자리 관련주 차고 넘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나와 있는 뭐 재료들 뭐 100억 쓰겠다, 100조 쓰겠다, 200조 쓰겠다, 50조 쓰겠다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미 여기서 더 나아갈 게 없어요. R&D 많이 할 거고 MOU 체결할 거고 뭐 예산 늘릴 거고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정책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저출산 관련돼서 조금 더 심화된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분명히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주들은 분명히 이제 우리가 과거 대선을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가 뭐 대선 와중에 그 대선 중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움직이는 업종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요 정책으로 저출산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될 거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은 우리가 그 흔히 다들 뭐 연령별로 좀 다르겠지만 그 좀 상대적으로 좀 젊으신 분들 아실 겁니다. 이제 뭐 살리오라든지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아요. 살리오 그죠? 당연히 알죠. 당연히 이제 어리시니까 그죠? 네, 그리고 뭐 우리 그 푸바오 팬더 아유, 그리고 푸바오도 알죠. 네. 저도 사실 잘 몰라요. 푸바오를 모르신다고요? 푸바오는 알죠. 근데 어. 뭐 잘 몰라요. 이 네, 캐릭터들. 네. 여기 이제 뭐 신비 아파트라든지 핑크퐁, 아기상어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의 뭐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그만큼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초 후에 뭐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그 톡방 안 그 우리 팍스통신방 안에서 짧게 그 종목명을 알려드릴 거예요. 좀 알려드릴 거고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차트 보시면은 상승 이후에 사실 그 우리 지금 그 저출산 관련주들이 어땠나요? 저출산 관련주들이 모두 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 반면에 오히려 조정이 들어왔어요. 실제로 조정 들어온 구간 보시면은 거래량은 실려있지 않은 정말 뭐 마른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가격대의 조정일 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수급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슈팅 쏴줄 종목이죠. 실제로 저출산 관련주들 움직임에 비해서 뭐 이 기업이 사실 뭐 관련 테마가 아니냐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재무가 엉망이냐 그것도 아니고 정말 좋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대선 테마로는 아직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발주로 유망하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뭐 어떻게 할지 안내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정책주 하면 항상 따라 나오는 이 저출생 관련 종목입니다. 여러분 뭐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살리오라던가 또 국민 팬덤을 형성한 푸바오, 또 핑크퐁 아기상어까지 글로벌 인기 캐릭터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이 기업의 손을 거쳤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또 캐릭터 IP가 곧 자산이 되는 시대잖아요. 이 종목을 주목해 볼 만한 이유가 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는 지금도 미국은 물론이고요. 인도네시아, 중국까지 촘촘하게 글로벌 공급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콘텐츠 강자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장난감 제조업체가 아니고요. 뭐 디자인부터 브랜딩, 유통까지 아우르는 종합 캐릭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확정성과 기획력 이 두 가지를 갖춘 기업이 몇이 안 되는데 또 이 기업 여러분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겠습니다. 또 차트도 함께 보여주셨죠. 일봉 차트 보시면요. 최근에 좀 마른 조정이 발생했고요. 이제 단기 바닥을 확인하고 또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의미 있는 거래량과 함께 양봉 마감했죠. 이제 대선 테마주의 후발주자로 노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대선이라는 이슈의 모멘텀, 이제 상승 모멘텀의 탑승할 준비가 완료된 종목인데요. 이 종목 잠시 후 10초 뒤에 팍스통신망 내에서 단독 공개됩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오셔야 이 종목명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카운트다운은 시작됐습니다. 현재 5초 남았고요. 어서 스캔해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2, 1. 네, 조금 전 팍스통신망에서 종목명 단독 공개됐습니다. 받아보신 분들은 또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명만 안다면 또 이건 빈 껍데기에 불과하겠죠. 이 종목명과 더불어서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자세한 매매 전략 받아가시려면요. 저희 팍스통신망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마스터님의 라이브 방송이라던가 다양한 강의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스터 종목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프로
프로그램의 또 킥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마스터님의 킥포인트 투자 강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또 최근에 로이 마스터님께서 이 단타 트레이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시잖아요. 이 단타 매매에 굉장히 또 유효한 기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요, 바로 단타를 위한 호가창 매매라고 하는데 이 강의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기법 외에도 사실 이제 호가창을 보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야 단타하기도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법 외에도 오늘 호가창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 단타를 위한 호가창 매매. 실제로 우리가 호가창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매수 물량은 얼마나 쌓여 있고 매도 물량은 얼마나 쌓여 있는지 보통 대부분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혹은 뭐 VI 발동하는 가격대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로 보시는데 우리는 반대로 이 호가창을 이용해서 실제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 단타로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좀 짧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 자세한 교육 내용은 저희가 팍스통신망에서 자료와 그리고 영상으로 다시 한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키워드는 제가 매수 거래량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실제로 매수 거래량 보시면은 지금 현재 13,778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매도 거래량을 보시면 3,462라고 적혀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뭐냐? 실제로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매수 물량이 5배 정도 많습니다. 매도 물량이. 자, 매도 물량이 매수 물량 대비해서 5배 정도 많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매도 물량이 너무 많이 출회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무거워서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여기서 좀 가장 주린이가 될 만한 분이 우리 앵커님이기 때문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네. 보세요. 지금 매수 물량 대비 매도 물량이 많습니다. 네. 자, 매수 물량이 지금 적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매수 물량이 적다. 매수 물량이 적다. 말 그대로 사는 사람이 적다 아닌가요? 보세요.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죠? 하나 설명드릴게요. 지금 매수를 하고 싶어서 매수 물량이 나 여기에 살게, 여기에 살게, 여기에 살게 했을 때 물량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증가하겠죠. 근데 지금 거래량은 굉장히 많은데 물량이 적다라는 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매수 체결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 있고 네. 매수 체결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고 있으면 당연히 중심 호가에서 매도 물량을 잡아먹고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최소한 알고 있어야 우리가 단타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최소한 거래량이 좀 실려줘야 돼요. 거래량 없는 종목이 뭐 매수 물량, 매도 물량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급등 연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대략적으로 우리는 매수 물량이 매도 물량 대비 매수 물량 대비 약 3배 정도가 많으면 상승하기 좋은 조건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총 거래량. 총 거래량 방금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기 힘듭니다. 거래량이 많은데 매수 물량 대비 매도 물량이 많고
매수 물량이 적으면 현재 많이 팔고 있고 많이 사고 있네. 그러면 당연히 중심 호가 위에 것까지 체결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호가창이란 걸 조금 더 이해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뭐 당일날 장이 개장한 이후에 9시부터 최소한 9시 10분까지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좋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우리 팍스통신망에서 제가 그 자료와 그리고 라이브 방송으로 다시 한번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름길 패턴인데 하락세 기형 반전 패턴입니다. 뭐 매주 말씀드리고 있지만 주도 업종과 이슈 재료 이런 종목들에서 공략을 하는 겁니다. 기준봉과 추세 그리고 진폭만 보면 되는데 실제로 지난주에 우리가 아나페스라는 차트를 가지고 교육을 했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기준봉 이후에 주가가 하락 수렴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하락 수렴 이후에 그 진폭이 끝나는 자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폭이 줄어들고 실제로 진폭이 줄어드는 자리가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럴 때 우리가 추세선 상단 돌파했을 때는 크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근데 오늘 보시면은 장중에 돌파 나온 이후에 돌파 자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선 상단 돌파 이후에 상승이 나왔어요. 물론 시세를 반납했지만 차익 실현하기는 굉장히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실제로 시장이 좀 좋았고 수급이 뭐 전체적으로 분산이 됐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뭐 굉장히 또 정치 테마주로 수급이 몰리면서 실제로는 기준봉만큼의 상승이 나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추적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이 히든 종목이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차트 보셨죠? 방금 전에 아나페스 차트 보셨죠? 상승 나오고 슈팅 나왔던 거. 자, 지금 보시면 상승 기준봉 이후에 똑같이 조정이 들어왔어요. 조정이 들어왔고 하락 수렴 이후에 중요한 거는 하락 수렴 이후에 지금 기준봉 상단을 돌파를 했습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까지 보여주면서 돌파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 종목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 기존의 기준봉만큼의 좀 추가 상승이 나와 줄 거라는 거죠. 지금 조정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히든 종목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호가창 보는 방법 그리고 마스터 종목까지 오늘 자세하게 방송이 끝난 이후에 자세하게 한 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스터님의 또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예를 들어 매수 거래량이 낮다고 해서 사려는 사람이 적다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 함께 알아가시면 또 좋겠죠. 뭐 사실 종목을 잘 공략하는 것도 좋지만요. 이렇게 주식의 기초, 투자의 기초를 잘 다져놔야 나중에 또 시장을 보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종목에 대한 강의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장을 보는 기법에 대한 강의도 계속해서 통신망 내에서 함께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함께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또 로이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로이 마스터님과 또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2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